16강에 이제 흐름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을 한번 보자. 먼저 선생님이 항상 번호 1번이 있으면 그 1번 앞에 문장을 주제문으로 설정을 해라. 됐지? 그럼 주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화제, 그 다음 핵심어. 그럼 일단 이 두 개를 먼저 찾아. 안정적인 사회, 초기 단계야. 사회 진화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 사회는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바로 인구 성장이 온화한 비율이었다. 이 말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네. 화제는 사회 진화에 대한 얘기야. 이게 화제지. 사회 진화의 초기에서는 인구의 성장이 급속하게 늘지 않았다라는 얘가 핵심이네. 이 두 개를 먼저 정해놓고 3번으로 가라. 맞지? 이것도 3, 4, 2, 5, 1 이렇게 답이 많다 요즘은. 그러면 3번에 보면 이것은 아마도 왜냐하면 안정적인 문화의 패턴이 방해를 입었고 정복자와 지역의 어떤 에이전트들이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인구를 to hold down 하면 억제할 어떤 인센티브가 없었다? 그러니까 인구의 성장이 일어났겠네. 맞지? 4번을 보면 트랜지션은 변화 전이야. 높은 출생률에 있어서 low, 낮은 출생률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나라가 개발합니다. 아주 부유하고 많은 수의 중산층을 만들어야 돼. 이 중산층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야. 시장 경제에서. 야, 이거 사회 진화에 대한 인구 증가율과 중산층이 시장 경제에서 이익을 얻은 중산층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럼 좋다. 자, 4번을 빼면 3번, 5번 어떻게 된다? 연결이 돼야 돼. 볼까? 정복된 사람들. 자, 여기 보면 정복자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정복된 사람이니까 연결 관계가 만들어지지. 이 사람들이 종종 이용이 되었다. 그들 노동력에 대한 힘으로 농업에 대한 어떤 지배자의 사업에 이용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바로 인센티브를 가질 수도 있었다. 토착에 해당하는 인구를 증가시킬 인센티브가 있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노예처럼 부리 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대체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야. 1번은 뭐라는 거 볼까? 자, 그들은 성장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렇게 빠르지는 못했다. 최근의 성장률 제3세기에 있어서 이 사회가 침공을 당하고 사람들이 어프레스는 억압을 받을 때 출생률과 인구는 이게 주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훨씬 더 빠르게. 맞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의 문화적 패턴에 방해를 입고 정복자나 이 사람들이 인구를 홀다운, 억제하는 데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뭐 인구 많이 늘어나면 좋지 하면서 그대로 뒀다 이 말이겠지. 자,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으로 다시 한번 가자. 이제 1번으로 가면 한번 보세요. 역시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체크를 했다. 우리는 특히 필요하다.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슬픔과 로스는 손실, 상실의 시대. 슬픔과 상실의 시대 동안 우리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치? 또 그것은 슬픔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가 핵심어가 되겠죠. 3번을 볼까? 3번을 보면 최근의 연구죠. 얼마나 매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역할을 하는가에 관한 연구, 이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야. 어떤 것을 더 잘 기억한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할 때,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했을 때 기억력이 더 좋아진다. 이거하고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맞지? 그럼 이제 이걸 빼고 나면 2번하고 4번이 연결돼야 되니까 1번부터 갑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내 부모님과 브라더와 내가 어떻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서로 할머니에 대한 아픔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도 그 사건 이후 또는 동안에 어떤 것이 있었다. 아주 강하게 완화시켜주는, 그 과정 속에서 완화시켜주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 방법이 우리는 서로 중요한 상세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는 방법이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실감, 그 상실감을 가질 수 있는 느낌, 그거는 결국 뭐겠노? 요구되어지는 그 경험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을 통해서 상실을 가지는 데 대한 느낌, 이 느낌을 가지고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뒤에 보면 기억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 이거하고 상관없잖아. 이야기와 다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또한 역할을 했다. 바로 카타르시스와 같은 역할이야. 그래서 울고 웃고 화내고 미치고 슬프고 반복해서 이것이 결국 슬픈 어떤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 이게 힐링의 과정의 한 필수적 부분이었다. 요 내용도 여기 있는 이 내용과 연결이 되지? 맞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굉장히 쉬운 유형이야. 굉장히. 주제를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금방 답을 찾는데, 이것도 한번 봐. 2번.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1번 앞에 있는 이게 분명 주제문이니까 여기서 뭐라는지 한번 볼까? only child는 외동 아들이야. 외동 아이. 외동 아이가 다릅니다. 다른 외동 아이하고는 한 아이와 다른 아이는 서로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주로 모든 것들 중에서 바로 의존합니다. 어디에? 형제 자매에게 있어서의 위치죠. 바로 똑같은 성의 부모에 있어서의 위치에,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기 3번을 보면은 3번의 구조가 여자 외동 아이에 있어서의 그 엄마에 대한 얘기야. 엄마가 가장 어린 브라더의 누이라고 하면 이 딸은 분명히 외동 아이에 대해서 혼합되어 있다. 뭐하고? 이 브라더에 있어서 가장 어린 누이와 외동 아이에 있어서 혼합된 형태가 될 것이다. 2번을 보면 아빠가 생각합니다. 그의 아들을. 근데 요 1번의 구조와 3번의 구조가 똑같아. 잘 봐. 남자 외동 아이에 있어서의 아빠가 그 브라더의 가장 나이가 많은 장남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빠에 있어서의 어떤 이 정체성이 그의 아들이 여기게 되는 특징이나 태도나 또는 선호도, 다른 브라더에 있어서의 그 선호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assume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는 남자의 외동 아이에 대한 아빠의 위치 이야기고, 3번은 여자 아이에 있어서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구조가 똑같아. 근데 2번은 뭔가? 아빠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너무너무 독립적이었. 알겠어? 반면에 아들은 느낍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일관성이 없고
때때로는 비이성적이다. 야, 이거하고 지금 외동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어? 2번은 관계 없지? 2번을 빼고 나니까 1번하고 3번의 구조가 똑같다는 거야. 그럼 4번을 볼까? 엄마는 덜 이기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다른 여자 외동 아이보다는 같은 성을 갖고 있는 이 부모, 외동 아이에 대한 그 부모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외동 아이였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tends to 경향은 바로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행동을 바로 그것도 외동 아이가 그지 마크드 디그리 하면 원래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 그 범위에 따라서 외동 아이에 대한 아주 특징이나 그 행동 이 행동을 이 아이는 보여주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외동 아들이면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은 같고 엄마에 대한 모습은 또 애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